자, 속도가 속도와 미분입니다. 오케이. 선생님 얘기했듯이, 원래는 이제 나영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 물리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원래 처음에 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단원의 특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암기할 게 있긴 있어요. 이렇게. 글씨를 조그맣게 쓴 것처럼 있긴 있어요. 뭐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해를 해야 될 게 굉장히 커. 이해를 해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내용을 연습을 하면은 뭐 제일 대표적으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수능에서 이제 그래프부터 섞여서 나와서 다양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모르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어찌 보면 결론은 단순해. 이렇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위치는 되게 단순해. 선생님도 이렇게 예전에 배울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배웠거든. 그냥 단순하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근데 출제되는 문제의 폭이, 스펙트럼이 조금 그것보다는 약간 넓다라고 내가 봤을 땐 판단이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둬야 되겠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잘 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얘들아, 그 물리의 해석에 대해서요. 이렇게 물리 파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리 단원의 운동 단원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의 모든 물체는 운동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 맞니? 네, 그런 것들을 해석한다. 진짜로 어떤 대학생이 돼서 탐구하는 자세로 해석한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두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때 이 운동을 해석을 해두는데, 운동을 해석을 하는데, 운동은 보통 3단계에 걸쳐서 해석을 해. 첫 번째, 1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직선 운동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 됐어요? 오케이. 물체가 1차원 앞뒤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걸 바탕으로 두 번째 평면 운동을 생각을 하고, 세 번째 공간 운동을 해서 생각을 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기초를 잡아서 복잡한 형태로 적응을 하자,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단계별로 가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순서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희들이 나중에 대학에서 할 공부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이 기초를 가지고 확장하는 형태가 다 일반적이란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미통기에서는 직선운동에 대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직선운동에 대해서. 이건 이과에서 공부하고요. 이건 대학 가서 공부해요. 이과 학생들이.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것만 잘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일단 속도, 가속도와 미분에서 배우는 것은 사실상 큰 범주로는 직선 운동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직선 운동. 그러니까 물체 운동의 가장 기초적인 해석 방법을 배우는 거야. 원칙적으로 봤을 때. 알겠어요? 오케이? 이때 직선 운동을 한다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앞뒤로만 움직인다,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그 직선 운동을 할 때 문제에서 너희들이 많이 느꼈겠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한 점 P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한 점 P가 있다. 그래서 수직선을 움직이는 어떤 한 점 P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맞니? 오케이?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보다 보면 어떤 수직선을 위를 움직이는 어떤 한 점 P가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 실제로 두 눈으로 어떤 점 P가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있어? 없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에 대한 이해도 살포시 필요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무엇이냐면, 앞뒤로 움직이는, 그래, 앞뒤로 움직이는 것까지 좋아. 그러지 말고 그냥 보세요. 앞뒤로 움직이는 것까지 좋아. 이해됐니?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분필이 앞뒤로 움직인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앞뒤로만 움직여라. 오케이? 이게 좋다 이거야. 근데 어떤 점이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냐 이거지.
이 얘기에 대한 대답은 원래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 물체의 대표점을 잡아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분필이 선생님 앞뒤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분필의 왼쪽 끝을 대표점으로 해서 왼쪽 끝만 보자. 이 분필이 움직이는 그것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체 자폐의 대표점을 잡아서 그 물체를 해석한다라는 소리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친구가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 됐어요? 이때 친구 이렇게 몸치 큰 이거 자체를 다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친구는 이제 코가 크니까 코끝이라는 대표점을 가지고 친구의 운동을 해석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누군가 한 명은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네. 다들 뭐 그거는 기정사실화 됐다 뭐 이런. 못 알아들었어? 별로 나도 다시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 됐어? 그래서 한 점 P가 움직인다는 소리는 그거야. 대표점이 움직인다라는 말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자동차의 대표점을 잡아요. 그건 잡기 마련이고. 아시겠어요? 앞바퀴 왼쪽에다 잡을 것이냐.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뒷바퀴 오른쪽에다 잡을 것이냐. 그건 선택사항이고 대표점을 잡아서 해석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그놈의 대표점을 잡아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대표점을 무엇이라고 한다? P라고 한다. 여기까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때 이 물체의 운동에 해석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 해석은 다음과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게 어떤 직선 위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이 물체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 알겠어요? 오케이? 이때 수직선 위에 어떤 한 점 P가 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 P가 위치하는 좌표가 존재하기 마련이야. 됐습니까? 그것이 어떤 숫자 하나로 나타나겠지. P가 어디 자리에 가 있다. 오케이? 원점 자리에 가 있다. 3의 자리에 가 있다. 7의 자리에 가 있다. 이렇게 좌표가 하나 나타나겠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임으로써 어떤 좌표가 나타나고 이 좌표는 그 P의 뭐를 설명하고 있게 되는 거냐면 자연스럽게 위치를 설명하게 되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됐어? 우리가 물체 운동 해석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됐어요? 첫 번째 기본은 무엇이냐면 그 X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좌표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좌표를 시각에 대한 함수화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오케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각으로 위치를 설명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됐어요? 1초 때 1회가 있고 2초 때 4회가 있고 3초 때 9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4초 때 16회가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테니까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서 어떤 t초일 때 어디가 있는지를 얘기해보면 t의 제곱값에 가 있겠죠. 선생님 말 이해되니 얘들아? 알겠어요? 그래서 그 점에 시각 t에서의 위치는 t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때 만들어지는 그 t제곱 자체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냐면 시각에 대한 함수화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다른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t로 표현해 본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ft라고 써요. t로 표현해 보자. 위치를. 오케이? 이게 기본인 겁니다. 물체 운동의 해석의 기본이에요. t로 표현해 보자.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시각 t에 대하여 그러니까 p의 위치 x가 et라고 하면은 됐어요? 그 함수는 et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이게 기본인가? 이게 있으면 저절로 해결이 다 돼. 너희들 몇 개야지 개념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알겠어요? 오케이? 첫 번째, 이제부터 출발해서 정리하자. 오케이? 그럼 거의 끝났다.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한 핵심이야. 알겠어요? 전혀 그런 것 같이 안 느껴지지?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한 핵심이야. 첫 번째. 그럼 t가 a에서의 위치 어떻게 되겠어요?
자, 시각 t에 대해서 위치가 t제곱으로 잡혀. 그럼 3에서의 위치 3제곱이잖아. a에서 위치 어떻게 되겠니? a제곱이겠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a를 대입하면 된다. t 대신에 a를 대입하면 된다. 이 얘기지? 됐어요? 그 다음에 t는 b에서의 위치 b를 대입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게 fb가 되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리의 개념이 필요해. 됐어요? 오케이? 물리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그 움직였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인 거리와 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 변이 무엇이니 얘들아? 오케이? 거리하고 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물리에서. 오케이? 두 개는 같은 개념이냐 다른 개념이냐 물어보면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변이는 위치 변화량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 직선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방향하고 역방향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수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과 뒤가 너무나 명확하지. 근데 평면 위에 만약에 이렇게 떠들어다니는 건 정방향, 역방향이 있을 수가 없어.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서 어디가 앞이냐 어디가 뒤냐를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정방향하고 역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직선 운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문체의 운동을 해석할 때 정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역방향으로 나아갔는지가 궁금한 거야. 알고 싶은 거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2라는 점에서 3으로 이렇게 간 운동하고 이건 정방향으로 간 거다 이렇게 보고 3에서 2까지 간 운동하고 구분하고 싶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움직인 거리는 둘 다 얼마인데 1인데 얘는 앞으로 나아간 1, 얘는 뒤로 나아간 1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거야. 구분하고 싶다라는 거지. 보고 싶다가 아니라 선생님 표현을 조금 잘못했네. 구분하고 싶다라는 거야. 얘는 앞으로 간 1, 뒤로 가면 앞으로 한 발짝, 뒤로 한 발짝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싶다라는 소리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하는 방법은 그럼 그렇게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되게 쉬워. 그냥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알아서 부호가 생기면서 해결이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방향 1로 나간 거잖아. 이해됐니? 이때 이거의 변이는 무엇이냐면 나중 위치가 3이고 처음 위치가 2니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이게 1 이렇게 나타날 거고 아래쪽의 변이는 대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나중 위치가 2고 처음 위치가 3이지. 그래서 2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정방향으로 간 것은 부호를 플러스로 가지고 있고 역방향으로 간 것은 부호를 마이너스로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러면서 100% 원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변이를 보면서 이게 앞으로 나아갔는지 뒤로 나아갔는지를 대략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것을 원하는 개념이 변이인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리라는 것은 그냥 변한 그 양 자체의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종의 절대값 형태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변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갔는지 뒤로 나아갔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부호를 살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선생님 지금 방금 한 설명은 100% 물리에 대한 내용이야. 아시겠어요? 알겠니? 100% 물리에 대한 내용이라서 너희들 지금 말고 거의 별로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대신에 이해하라고 설명하는 거고 절대적으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 나중 위치하고 처음 위치를 빼면 된다. 크기에 상관하지 않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변이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니까 실제로 표현해보면 B에서의 위치가 FB라고 얘기했지. 맞니 안 맞니?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A에서의 위치가 뭐라 그랬지? FA라 그랬지. 됐어요? 그래서 FB 빼기 FA가 이게 변이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속도. 물리에서 얘기하는 속도의 원칙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걸린 시간분의
변이를 얘기하는 게 속도예요. 원칙적으로 물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아니야.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이야, 속력. 물리에서는 속력하고 속도를 구분하고 우리도 속도하고 속력을 구분해야 되는데 속력과 속도는 역시 또 다른 개념이야. 변이와 거리가 다르듯이.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걸린 시간분의 변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해됐어요? 오케이? t가 A에서부터 t가 B까지의 뭐를 얘기하면 잠깐만 속도가 아니라 평균 속도 속도의 개념을 얘기하면 이것은 무엇이 되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여긴 변이가 들어가야 되잖아. 맞니? 확인되니? 그래서 윗줄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FB-FA가 돼. 들어가야 돼. 맞니 얘들아? 그럼 걸린 시간은 A에서부터 B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걸린 시간은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어? B-A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평균 속도가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써놓고 보니까 이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야. 이게 평균 속도라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연적으로 다 나오지 않니? 그러니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t는 A에서의 순간 속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 됐어요? 그러면 수학에서 배운 기초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평균 속도가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하면 순간 속도는 뭐가 되는 거겠다?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겠다. 그러니 안 그러니?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순간 변화율의 정의에 따라서 그걸 작성해보면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의 a 곧 f'a가 되는 게 맞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다섯 번째 이해됐어요? 다섯 번째, 그럼 우리가 말하는 속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속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속도라는 것은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됐어요? 오케이? 속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 임의의 시각 t에서의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임의의 시간 t에서의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 아이디어로 봤을 때 이건 a에서의 미분계수. 됐어요? t에서의 속도는 t에서의 미분계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순간 속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t 플러스 h 빼기 ft 이게 t에서의 속도가 되는 거야. 순간 속도를 얘기하게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써놓고 보면 이게 f의 도함수의 정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맞니? A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되면 T에서의 속도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겠어요? 근데 써놓고 봤더니 이게 어떤 함수의 무슨 계수라는 거지? 미분계수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F의 미분계수라는 거지. 그래서 F'T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속도라는 것은 F'T야. 결국엔 얘기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됐죠?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물체 운동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위치함수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얘가 x는 ft라 이거예요. 됐어요? 방금 같은 이유로 이 친구를 미분하면 그게 뭐가 된다라는 거야? 속도 함수가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f't가 무엇이 된다 얘들아? 속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던 이 5가지 과정을 속도와 가속도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이거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것은 F를 2번 미분한 거고 우리 나영 학생들한테는 좀 익숙치 않겠지만 2번 미분한 건 이렇게 2번 써요. 알겠어요? 더블 프라임이라고 얘기하고 2번 써요. 미분 2번 했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F 더블 프라임 X가 가속도 함수인 거야. 보통 잠깐만. 선생님 뭐 잘못 썼어? 속도를 V라고 쓰고 가속도를 A라고 써.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맞아. 이것도 T야. 나 왜 이러니? 2번 미분한 거 F 더블 프라임 T.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은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를 찾을 수 있고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됐어요? 뭐 3에서의 속도 궁금하면 여기다 3 대입하면 되고 5에서의 가속도 궁금하면 여기다 5 대입하면 된다. 됐어요? 이런 것들이 속도 함수와 가속도 함수다 라는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해되니? 오케이? 됐죠?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오케이?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번,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다뤄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초 우의 위치가, 오케이? 얘들아, T초 우의 위치가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니, 얘들아? 이게 위치함수라는 소리야. 이게 위치함수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오케이? 얘들아, 여기까지 일단 끊어놓고 생각해봐. 속도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속도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지?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서 구할 수 있지. 맞니? 그러니까 미분하면서 얘기해줘봐. 미분하면 뭐가 되니?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맞니? 오케이? 얘들아, 이게 무슨 함수야? 속도 함수야. t에 대한 속도의 함수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 오늘 예술이구나. 됐어요? 마이너스 8.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아니, 이게 속도 함수야. 근데 이 속도 함수에서 t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속도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에 걸맞는 t 값이 필요하지. 그렇지? 그럼 그에 걸맞는 t 값을 찾기 위해서 앞에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라는 단서를 준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그때의 특징 위치가 얼마이다 라는 거지? 0이다라는 거지. 위치가 0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니, 얘들아? 됐어요? 오케이? 그럼 위치가 0이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때 걸맞는 t값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위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함수가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3t로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물이 0이 될 때 t값이 필요하다. t값을 구해라 라는 뜻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얘들아 0 이꼴 t로 묶어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t값은 얼마인가? 0, 1, 3인 거지. 됐어요? 그 얘기는 곧 t가 0초일 때, 1초일 때, 3초일 때 원점에 가 있는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는 얘를 얘기하는 거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3초일 때 속도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3초일 때 속도는 t가 3일 때의 속도니까 3 대입하시면 나오겠고 3 곱하기 9 마이너스 8 곱하기 3 플러스 3이에요. 오케이? 27 마이너스 24 플러스 3이니까 6. 이게 찾고자 하는 정답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P의 가속도가 얼마일 때, 3일 때 P의 위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니? P의 위치는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됐어요? 이 순간에 나타나는 T 값이 누군지만 알면 걔를 대입하면 나오는 것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를 알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한다? 다시 한번 나타난 이 속도를 미분하면 무슨 함수가 나온다? 가속도 함수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미분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속도 함수는, 오케이, 얘를 다시 미분하는 거야. 6t-8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가속도 함수는 6t-8. 이해되니? 그럼 그 가속도 함수가 6t-8이니까 이것이 4일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에 걸맞는 t값이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그에 걸맞는 t값은 얼마야? 2인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짤막하게 얘기하면 가속도가 4일 때, t가 2초일 때, t는 2초일 때 그게 가속도가 4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서의 위치? 2에서의 위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위치를 구하는 거니까 위치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저 위에다 대입하자 이거죠.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제곱 16 플러스 3 곱하기 2 6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2라는 자리에 가 있다라는 말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2번. 됐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일 때의 위치는 PT는 3분의 1 t세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분의 2t QT는 2분의 2t 제곱 마이너스 10 됐습니까? 이때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니?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끊고 문제에서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위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때의 t값이 나와야 합니다. 알겠죠? 그 t값을 찾기 위해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다 라고 단서를 준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는 P의 속도를 VPT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VPT하고 VQT, Q의 속도, 이거가 같아지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겁니다. 맞니? 이때 P의 속도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P의 속도 함수는 P의 위치 함수인 PT를 미분하면 얻을 수 있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미분합니다. 얘를 미분하면 내려오면 T 제곱 플러스 4. 여기까지니? 그러니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합니다.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4t 이게 속도 함수죠. 맞지? 그래서 얘의 속도하고 얘가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t 값을 찾아야 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꼴요. t 값은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이고 2가 나온다는 소리이고 알겠습니까? 우리는 위쪽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서 P의 위치, 옆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서 Q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P의 위치는 얼마니? 3분의 1 곱하기 8 플러스 4, 2, 8 빼기 3분의 2입니다. 됐어요? 계산해보면 3분의 8 빼기 3분의 2가 3분의 6으로서 2가 되니까 10이 나타나겠죠. 이해되니? 그 다음에 Q2의 위치 그러면 2 곱하기 2의 제곱 4 그 다음에 여기 빼기 10이냐 플러스 10이냐 빼기 10이네 빼기 10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2지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Q의 위치는 이렇게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 수직선상에 10의 위치에 P가 가 있다 이거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2의 위치에 Q가 가 있다는 소리야. 이 거리가 얼마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냐 얘들아? 12 이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3번.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야. 됐어요? 그래프 해석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다뤄야 돼. 언제? 적분을 배우고 나는 순간에. 지금은 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여기에서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 됐지?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그랬어. 얘 VT라 그랬어요.
됐어요? 이거 누구의 그래프라고 얘들아? VT. 곧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맞니? 오케이, 곧 누구의 그래프? 속도의 그래프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기억 보도록 합시다. t는 a에서의 가속도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니? 여러분들 속도가 나와 있는 형태에서 가속도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미분해서 얻을 수 있어요. 맞니 얘들아? 그럼 그래프에서 그 점을 적용해 보면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t는 a에서의 가속도는 0이다 라는 소리는 t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극적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아쉽지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가속도는 0이다 이 얘기 맞죠? 알겠어요? 오케이. 니은 t는 b에서의 가속도는 양이다 이렇게 돼 있어. t는 b에서의 가속도, t는 b에서의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니? 그럼 t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요? 자, 그럼 얘기해 봅시다.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이다 이거죠. 맞니? 그래서 이거는 음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가 0보다 크고 c보다 작다 해서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얘들아,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언제인지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다. 알겠어요?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어? 왜냐면 속도 그래프 중에서 이런 형태의 페이크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0이 되면서 부호가 안 바뀌는 거야. 그럼 이때는 이건 무슨 운동을 얘기하는 거냐면 앞으로 가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가는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0이 될 때 이렇게 얘기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언제라고?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야. 알겠어요? 오케이? 물론 0이다라는 특징도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가 언제냐면 요때야. 요때가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속도의 부호가 한번 바뀌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때가 뭐니? 요때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운동 방향이 한번 또 바뀌지. 됐어요? 그래서 몇 번 있니 얘들아? 2번 있다. 이거 맞아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 그래프 해석하는 건 적분가면 진짜 많이 필요해.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따로 정리는 안 할 거야. 알겠니? 오케이? 대신에 방금 전에 한 말은 꼭 메모해둬. 오케이? 운동 방향이 바뀔 때가 언제라고 얘들아?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야. 이 말은 꼭 메모해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렇게 해서 속도, 가속도와 미분 변화에서 직선 운동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여기 수디들이 6번, 7번, 8번 이렇게가 세 문제가 우리가 배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의 응용 문제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 잘 이해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얘기하는 것을 알아들어서 응용하는 방법이 절로 떠오를 겁니다. 알겠습니까?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마저 질문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시각에 대한 변화를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적분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네, 수고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할 부분이 너희들한테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이야. 나영 보는 친구들한테. 그렇죠.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란 부분이야. 나영 보는 친구들한테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빠삭하게 기억하고 넘어가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야.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뭐가 필요하냐면 미분 계수의 의미하고 미분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필요해.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미분 계수나 미분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온 건 맞긴 맞지만 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분 자체에 대해서 보다 완벽하게 배우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과 애들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미분 자체에 대한 내용을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과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하고 넘어온 거지. 상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근데 이 시각에 대한 변화율 자체에 대한 이해는 이과 수준에 대한 미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거야.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것은 지금 뭔가 새로운 단원이지만 사실상 그 근본은 앞에 있는 미분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미분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보다 많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공부를 하려면 이전에 했던 미분 내용을 더 보다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 비효율적이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선생님이 어떤 개념적인 얘기를 조금 생략하고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하여라 라고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 내용을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알겠지? 수준도 그 이상의 선생님이 설명하는 수준 이상이 출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무래도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직선 운동과 결부시켜서 나오는 것이 전부이니까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출제가 거의 안 되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 자체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우리가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어떤 이제 대상을 하나 던져주시고요. 그 친구의 자 문제에서는 이제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습니다. 시각에 대한 이런 말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말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변화율을 구하여라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와요. 보통. 이해됐어요?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어떤 도형이 있는데 그거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됐어요? 혹은 어떤 거 도형이 입체 도형이 있는데 그 친구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던져줍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넓이가 선생님이 이제 통틀어서 얘기한 세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피가 위에서 말하는 통틀어서 말하는 세모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결하냐? 세모를 t로 표현해서 미분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세모를 t로 미분해서 세모를 t로 표현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됐지? 요 세모 자체가 t로 표현된다. 그 식을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t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 놓고서 이 친구를 미분한다. F'T 이렇게 미분한다. 그러면 이게 그 변화율을 대답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넓이 보통 S라고 쓰지? S를 T에 대해서 표현하도록 하세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부피를 T에 대해서 표현하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마무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미분만 하면 됩니다. 마무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미분만 하시면 돼요. 됐지? 보다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가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정삼각형에 이렇게 하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하나의 길이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정삼각형이에요. 됐죠? 이렇게 이게 몇 초,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이 정삼각형의 그러니까 세 변을 한 변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또 오해해서 듣겠네. 세 변의 길이라고 합시다. 세 변의 길이가 몇 초? 1만큼 늘어난다. 됐습니까? 그때 질문은 이런 식으로. 오케이? 3초일 때 넓이의 변화율 어떻게 되느냐? 질문은 이와 같은 식으로 합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일단 이 상황은 이렇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인 게 있는데 여기 있는 2변과 2변이 모두 1초 지날 때마다 1씩 늘어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1초가 지나면 여기서 1이 더 늘어나서 이 하나의 길이는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2초가 되면 1씩 2번 늘어나는 거니까 2가 더 더해져서 4가 되고 아시겠습니까? 3초가 되면은 요게 1씩 3번 늘어나니까 3이 더 더해져서 한 변의 길이가 5가 되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시겠어요? 그때 3초일 때 넓이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 변화율을 구하라. 그 순간에서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뜻이야 원래.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뜻이어서 이게 뭐 3초면 여기가 5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야.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점을 생각해두고 그냥 해결은 어떻게 한다 얘들아.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써서 미분해서 대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해보면 이런 얘기야. 자, 그 변화해가지고 늘어난 정삼각형이 이만큼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됐지? 그러면 이때 이 하나의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 원래 길이가 얼마였지 얘들아? 2였어요. 맞니? 오케이? 그럼 몇 초 얼만큼 늘어나? 1만큼 늘어나. 됐습니까? 그래서 1초일 땐 1만큼, 2초일 때는 2만큼, 3초일 땐 3만큼이야. 됐습니까? 따라서 t초가 지난다라고 하면 1씩 t번 늘어나니까 t만큼 늘어나는 거야. 이해되니? 됐어? 오케이? 그래서 t초 후에 나타나는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 플러스 t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단다. 선생님 말 이해하고 있냐? 안 보이니? 내 머리가 커서? 고개 끄덕이지 마. 내 머리가 커서 이러고 있는데 왜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그건 아닌데 좀 안 보여요. 위치가 좀 별로 좋지 않네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됐어! 집중해야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 플러스 t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여러분들 이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하고 있어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걸 이용해서 식을 써주라 이거예요. S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2 플러스 t 한 변의 무엇이다?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런 다음에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얘를 미분해서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미분합니다. 그래서 S 프라임 미분하면 자 완전 제곱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의 미분법에 따라서 2가 내려오고 2 플러스 t에다가 이 옆에다가는 2 플러스 t를 미분한 1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쵸? 오케이?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3초일 때 넓이의 변화율이다. 이건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냐면 여기다 3을 대입하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3을 대입하십니다. 그럼 S'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3 대입하면 2 플러스 3 이렇게 대입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오케이? t가 3일 때 그래서 쓰면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2고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5 루트 3 이렇게 정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단순하게 보세요. 단순하게. 그렇죠? 이게 시각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미분계수, 미분이나 미분법, 미분의 표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영에서는 볼 일이 없을 거야. 알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챙겨두도록 하고 자, 문제는 두 문제 딱 풀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4번하고 5번이에요. 됐죠? 거의 비슷한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유사한 문제 보도록 합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mm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단위 헷갈리지 않도록 잘 체크해놓고 끊고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가 되었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선의 겉넓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모양의 풍선이 있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게 중심은 유지한 채로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때 그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몇 초 얼마만큼 2mm만큼 됐습니까? 늘어난다라고 얘기했고 여러분들 단위 잘 챙기라 그랬죠? 주어진 건 cm, 얘는 2mm니까 통일하면 0.2cm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몇 초 0.2cm만큼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고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초 지나면 2에다가 이걸 한 번 더 하면 되겠고 2초 지나면 요거에다가 요걸 2번 더 하면 되겠죠.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t초가 지나면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2 플러스 0.2t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널비의 변화를 구하라고 했어.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건널비를 구하는 식을 t로만 나타내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치 문장제 문제랑 비슷한 거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건널비를 대답합니다. 대신에 이 친구는 1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9죠. 오케이? 그리고 거의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9의 건널비 공식이 어떻게 돼요? 원의 넓이 곱하기 있는데 9의 건널비 공식이 어떻게 돼요? 있죠.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뿐 아니야. 오케이? 4파이r 제곱이에요. 됐어요? 9의 건널비. 부피는 3분의 4파이r 세제곱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건널비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 얼마냐면 2 플러스 0.2t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제곱. 이렇게 해서 식이 세워지죠. 이해됐어요? 이 친구를 선생님이 S라고 하고 식 세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건널비의 변화율은 어떻게 하면 되냐? 식 세우고 미분하면 된다 이거죠. 단순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미분해보면 S'은 미분해보자. 그때 미분해볼 때 4파이는 숫자니까 4파이는 그대로 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내려오면 2 곱하기 2 플러스 0.2t에다가 자, 속미분한 게 이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속미분한 게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곱하기 0.2까지 있어야 된단다. 아시겠습니까? 됐니? 그럼 우리가 배운 내용은 뭐야? 이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주는 식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여기에 필요한 t값만 집어넣으면 돼. 알겠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걸 봐야 되겠지. 필요한 t값은 어떻게 나오냐? t값은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됐을 때 3cm가 되었을 때라고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가 됐을 때 나타나는 t값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던 대로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는 2 플러스 0.2t로 결정이 되죠. 됐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규칙으로 결정되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될 때 나타나는 t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t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오케이? 그럼 찾아보면 2 플러스 0.2t가 3이다. 그럼 0.2t는 얼마니? 1이다. t는 얼마다? 5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t에다 5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자, 8파이 곱하기 2 플러스 0.2 곱하기 t에다가 5를 집어넣는다. 곱하기 0.2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계산해보면 이게 3이니까 3,8에 24파이 곱하기 0.2 됐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0.48파이 이게 찾고자 하는 정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2번 문제. 누구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어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기억하는 건 뭐라고?
부피를 t로 세우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피를 식으로 세우는데 부피는 얘들아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부피 공식 어떻게 된다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맞니?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 아까 어떻게 표현된다고? 2 플러스 0.2 t의 t 이렇게 표현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2 플러스 0.2 t의 세제곱. 이해되니? 변화를 구하려면 뭐 하면 된다 얘들아? 미분하면 된다 이거. 됐어? 변화를 구하려면 미분한다. 그래서 3분의 4 파이 곱하기 미분하면 3 곱하기 2 플러스 0.2 t의 무엇? 제곱. 곱하기 됐어요? 1차식이니까 속미분한 0.2가 있어야 돼. 이해되니?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오케이. 여기에서 t가 얼마일 때? 결국에는 이제 t가 5일 때를 질문하는 거잖아? 뭐라 하면 된다고? 5를 대입하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v 프라임 t는 얼마다? 5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고. 약분하면 얼마니? 4파이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0.2 곱하기 여기가 5예요. 오케이? 제곱 곱하기 0.2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이 4파이고요. 이쪽이 이제 계산하면 3이죠. 3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0.2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계산 마무리하면 36 곱하기 0.2니까 얼마니? 0.72? 네, 0.72 파이가 됩니다. 이게 찾고자 하는 정답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됐지? 오케이.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고 마무리를 좀 잠깐만 해줄게. 오케이. 아주 옛날의 문제야.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9하고 4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몇 조 0.2, 0.3cm씩 늘어난다고 한다. 그렇죠? 이때 이 직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되는 순간?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문제는 되게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얘들아 여기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 9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세로의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니 얘들아? 4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오케이? 이게 몇 초? 가로가 얼마? 0.2, 세로가 얼마? 0.3씩 늘어난다 이거예요. 맞니? 그렇기 때문에 t초가 지났을 때 가로의 길이는 0.2t만큼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0.3t만큼 이렇게 된다 이거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랬을 때 이 나타나는 이 사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이를 식으로만 쓰면 돼요. t에 대한 식으로. 됐어? 그러면 요거 지금 보여있는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사각형의 종류가 직사각형의 범주 안에 있는 거지. 됐어요? 맞니?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맞겠어? 가로 9 플러스 0.2t 그 다음에 세로 4 플러스 0.3t 가로와 세로를 이렇게 곱하는 게 맞겠죠. 됐어요? 오케이? 곱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넓이를 표현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대답은 뭐만 하면 되냐? 이걸 미분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의외로. 알겠어요? 그럼 미분만 하면 자, 곱셈 미분법 쓰면 앞미분 0.2만 나옵니다. 곱하기 뒤에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4 플러스 0.3t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9 플러스 0.2t 그 다음에 뒷미분 0.3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이때 물어보는 순간은 무엇이냐면 직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되는 순간?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니 얘들아?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하고 어때야 되겠니? 같아야 되겠죠. 맞니?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9 플러스 0.2t하고 4 플러스 0.3t하고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어. 그럼 오른쪽으로 넘기면 t 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오른쪽으로 넘기면 0.1t, 이쪽은 5야.
됐습니까? 양변에다가 10을 곱하면 t가 50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지. 이해되니? 그럼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이 관계식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된다? 50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0.2 곱하기 4 플러스 0.3 곱하기 여기다가 50을 집어넣고 9 플러스 0.2 곱하기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고 50을 집어넣고 곱하기 0.3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면 0.2에다가 이게 4 플러스 요게 3, 5, 15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19 플러스 여기 대입하면 요게 10이고 그러니까 이게 19지. 곱하기 0.3 됐어요? 19로 묶으면 19 곱하기 0.2 0.3이니까 0.5 그러면 얼마? 0.38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38이 아니구나. 미안.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0.5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5, 9, 45 5, 1은 5, 9 9.5 이렇게 되겠다. 9.5 오케이? 계산을 잘못했네.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단순하게 보는 게 좋아. 알겠어요? 자, 이제 여기 잠깐만 보고 얘기를 해보면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y는 자 이제 설명을 잠깐만 해보자. y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에서 f'2를 구하라고 합니다. 구할 수 있죠? 맞니? 2를 하지 말고 2로 하자. 오케이? 구하라고 합니다. 구할 수 있죠? 미분하면 될 거 아니야. 2x 마이너스 2에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2 곱하기 2 마이너스 2 그래서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이때 이게 원칙적으로 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순간 변화율. 누구의 순간 변화율이냐면 y의 x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야. 이게 y에 대한 y의 x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라고. 보통 우리는 그걸 뭐라고 쓰냐면 원래 미분기호로 dy dx 이렇게 써. 누구의 변화율인지를 여기다 쓰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여기다 쓴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x가 2일 때 y의 x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게 그게 f'2인 거야. 알겠어요? 이때 여기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란 건 뭘 활용한 거냐면 요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d 있고 여기 이제 누구애가 들어가는 거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애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 아니니?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뭐 건널비의 변화율이라고 하면 건널비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말이 안 나와 있지만 몇 초 어느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면 항상 시각을 기준으로 본다는 소리라서 여기가 지금 시각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y의 x에 대한 변화를 볼 때 y를 x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써서 미분하면 됐듯이 s의 t에 대한 것을 보면 s를 t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써서 이걸 미분하면 똑같이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런 기호 자체가 우리가 나형 공부하다 보면 많이 안 나오잖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소개가 되는 정도이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바삭하게 하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미분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랬을 때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이거 안 나올 가능성이 95%. 알겠어요? 오케이? 비중이 너무나 많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만 알아둬도 우리가 정말로 만점을 기준으로 원전수 만점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해도 차이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넓이를 t에 대해서 나타내면 돼. 아시겠어요? 오케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럼 부피를 t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 부분만 잘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마무리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방금 전에 얼핏 나왔던 대로 시각에 대한 변화율 파트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앞쪽에 배웠던 직선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 수디디를 풀어오도록 하고 알겠죠? 질문 그때 마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몇 번 풀어놓으라고 그랬었니? 세 문제 풀어놓으라고 했었니? 지연아 수디디를 세 문제 풀어놓으라고 했었어?
했던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질문 마저 받도록 하자. 알겠지? 했었어. 강의 돌려본다.